네, 그러면 힘내라 대한민국 이준호 대변부터 해주시죠. 예, 제가 방금 이제 들어온 소식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저녁에 두 분이서 이제 김문수 후보, 한덕수 후보가 두 분 면담을 하셨죠. 하시고 나서 사실 아까 김문수 후보의 내일 김문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내일 그 일정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일정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9시에 대구 시당을 방문합니다. 대구 시당 가서 당원 간담회 그리고 10시에 또 대구에 한 곳을 방문하고요. 1시 20분에 부산 가덕도에 있는 신공항 사업부지 방문 그리고 3시 50분에 부산시당 당원 간담회 그 다음에 17시에 북한 재개발 그리고 18시에 부산하면 또 자가치 아니겠습니까? 자가치까지 방문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뭡니까? 내일 하루 종일 그러면 TK, PK 있다는 얘기인데 좀 전에 공지가 긴급 올라왔습니다. 내일 김문수 후보가 모든 지방 일정을 취소하고 내일 서울에 머무른다고 합니다. 자, 이게 좋은 신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밤 사이, 내일 새벽 사이에 어떤 결심이 어떤 결정이 내릴지 모른다고 했었는데 지금 그런 결정이 조금 더 진보, 좀 더 진척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무진들끼리 좀 더 어떤 주고받는 이 과정 속에서 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제가 뭔지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김문수 후보가. 그래서 내일 지방 일정을 전부 다 잡아놨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침 9시 대구 가려면 뭐 6시부터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 일정은 그리고 6시에 자갈치에서 부산 자갈치에서 이제 상인들 만나고 올라오는 그런 일정이었는데 그걸 전부 다 취소를 하고 서울에 남아가지고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뭐죠? 방송 토론.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방송 토론에 대비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내일 방송 끝나면 아주 재빨리 여론조사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옛날에 여론조사하면 5군데 4군데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여론조사 두 군데만 해도 되죠. 두 군데만 해도 되죠. 예, 두 군데만 해서 표본을 조금 늘려가지고 모수를 좀 늘려서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빠른 시간에 해가지고 하면은 모든 게 내일 하루에 밤늦게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네. 저도 네. 김문수 후보 내일 일정이 대구하고 부산 일정을 보고 이거 걱정되죠. 예, 이 단일화가 물 건너 가는 것이 아니라 걱정이 됐는데 예. 정말 쫄깃쫄깃하네요. 진짜.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사태가 다른 방송사가 지금 이재명 보도를 못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렇게 사실은 이제 뭐 밀고 당기는 것이 좀 너무 지나치면 안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제가 볼 땐 괜찮다고 봅니다. 네네네. 지금까지는 네. 왜냐하면 지금 뉴스를 우리가 점령하고 있고 밀고 당기다가 후보 단일화만 되면 오히려 이것이 전화 위복이 되고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지금 일정이 변경돼서 서울에 김문수 후보가 머무르시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다른 어떤 일들 어떤 그게 회담이 됐든 아니면 TV 토론이 됐든 뭐 그런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참 천만다행이다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지금 국회 영내에 계신 이제 국회의원님들,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좀 편하게 오늘 저녁에 대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언제 풀려 나갈지 모르는 그런 약간 불안한 상황이었을 건데 내일 이제 후보가 서울에 머무른다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내일 어떤 진전된 TV 토론 같은 경우. TV 토론 같은 그런 일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조금 안심하고 격리해서 대기를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저는 통계를 하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잘 드러나지 않았던 통계인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통계다. 자, 어떤 통계냐면 NBS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4개 여론조사가 합쳐진 여론조사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3대 여론조사, 즉 뭐 갤럽, NBS, 리얼미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NBS 여론조사인데 지금 우리가 이재명 후보가 앞서 있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후보 단일화 이야기도 우리가 경선 초기부터 나왔고, 그런데 과연 앞서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앞서고 있느냐? 우리가 정말 희망이 없나? 그런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MBS 여론조사는 우리에게 그동안 그렇게 유리한 여론조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좀 상대적으로 좀 불리한 여론조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것이 더 죄송합니다. 더 객관적일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MBS 이제 일주일 여론조사
추세를 보겠습니다. 즉 여론조사는 잘하신 것처럼 특정 어떤 시점보다 추세를 봐야 됩니다. 맹구님, 예, 스프라이즈 단일화. 저거 좀 읽어드릴게요. 예, 스프라이즈 단일화. 제발 스프라이즈 단일화 해주세요. 그리고 김문수, 한덕수 같은 옷 입고 진하게 포옹 한번 해주세요. 좋습니다. 아이고 참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예. 예. 자, MBS 여론조사가 일주일 전입니다. 일주일 전에 이재명, 한덕수, 예를 들면 이준석 뭐 이렇게 삼자 대결을 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얼마가 나왔냐면 이재명 46, 한덕수 31, 이준석 6으로 나왔습니다. 즉 15% 차이죠. 그런데 또 김문수를 했을 때는 이재명 46, 김문수 25 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어떤 또 NBS가 나왔느냐? 이재명 44, 한덕수 34 나왔습니다. 즉 일주일 전에 15에서 10%로 지금 줄어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김문수 후보도 역시 이재명 43, 김문수 29, 29로 나왔습니다. 네. 14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17인가 19인가 그랬거든요. 포인트 차이 났었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후보든 김문수 후보든 이재명과 그리고 이준석까지도 치더라도 지금 최소한 일주일 사이에 5%가 줄은 겁니다. 5%가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5% 엄청납니다. 5%가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네. 5%가 얼마나 엄청나냐면요. 대선 나갈 때 후보자 지지율 있지 않습니까? 대선 나갈 수 있는 후보자 지지율 최소 꼴딱고개가 바로 5%예요. 5%를 못 넘으면은 대선 후보 나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존재감도 없고 당연히 선거 자금 환급도 못 받는 거죠. 근데 5% 한번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게 탄력이 붙어가지고 10%, 15%, 20%까지 가능한 거죠. 물론 이제 집권 여당이라든가 또는 1등 정당이라든가 의석수가 많은 정당이라든가 이런 정당 되면 더 오르지만 어쨌든 어느 후보든 간에 국민들이 다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면 그게 5%예요. 그러니까 5% 넘기가 쉽지가 않은데 지금 이렇게 일주일 만에 5%포인트 차이를 줄였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인 겁니다. 엄청난 차이죠. 네네. 엄청난 차이고 결국 이제 여론조사에서 가장 그 믿을 만한 건 뭐냐면 특정 시점의 여론조사는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추세가 우리 후보들은 지금 현재 오르고 있고 지금 이재명 후보는 정체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단일화만 잘하게 되면 우리 후보의 상승 추세가 지금 현재 그 갇혀 있는 이재명을 따라잡을 수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빅텐트 즉 이낙연 또 이준석까지도 하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뭐 저는 이런 어떤 여론조사가 이번에 MBS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도 희망의 끈을 놓기는 이르다.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대선에서 어떻게 이겼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대선은요, 이제 이랬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했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위선과 무능을 보여줬었지요. 그리고 나서 조국 전 민정수석이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있었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나왔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뭐 했죠? 조국이 지른 불에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이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위선과 무능, 조국 전 민정수석의 불을 지피는 거,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이 거기에 기름을 붓는 거. 자, 이런 것들이 다 삼박자가 골고루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가장 그 시대에 키워드였던 공정이라는 이슈가 들고 나왔습니다. 조국 자녀 입시 부정이었죠. 그 공정을 가장 잘 철퇴를 때리면서 공정을 실현할 수 있는 인물 바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선 주자가 불렀고 시대의 부름을 받아서 결국은 정권을 교체를 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제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재명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요 이런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 재판부를 꼭두가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권 분립과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어떤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단일화 문제로 지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이재명 후보는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재판이 그게 무죄가 아닙니다. 유죄로 지금 한번 확정된 게 있는 거고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즉 대통령 당선되더라도 유죄일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국민들에게 이재명 후보한테 표를 줬으면 이게 한두 달 뒤에 당선 무효가 돼서 사표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뭐죠? 제대로 어떤 선거운동이라든가 공약이나 비전 내기보다는 이재명 후보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사법부를 자기 몸통에 꼬리로 만들어버리는 거기에만 지금 몰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어떻죠? 단일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단일화만 성공적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의힘만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만 미래를 얘기하고 있고 지금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하고 오늘 한덕수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죠? 안보 문제, 통상 문제, 정체성 문제, 노동 문제 전부 다 골고루 아주 알차게 비전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미국과 싸우기 위해서 중국과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땅을 막 사고 있죠. 중국 사람들 우리 일자리 훔쳐가고 있죠.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복지 혜택을 무임승차해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국에서 우리나라 와서 간첩질해도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침범에 들어오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불안감 이거를 우리가 일소에 해소하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국민힘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좋은 기회에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여러 가지 핵심적인 결점이 있고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번 대선은 해볼 만하다. 아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저는 오늘 그 4시 반에 국회 그 사랑채에서 김문수 한덕수 후보가 이제 그 단일화 회담을 했잖아요. 네네. 회담을 했는데 이제 공개된 회담을 했습니다. 네. 저는 다음 회담을 할 때는 좀 비공개로 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개된 회담을 하면 사실은 마음속에 있는 어떤 이야기를 못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회담을 통해서 뭐 누가 누구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양보를 지금 할 수는 없는 일이고 또 그렇게 또 해서는 또 아름다운 단일화가 되지 못하고 또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 그 물밑 대화를 하는 게 필요하고 또 두 분이 다 승리를 하는 그런 어떤 단일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공개된 방식은 곤란하다. 그렇기 네. 때문에 좀 비공개 회담을 저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말씀하는 게 저는 상당히 좀 달라졌습니다만 근데 이제는 그 총리 권한 대행이 아니라 이제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은 일단 분명한 본인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소위 말하면 권력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단일화 협상에 나와서 일방적으로 나는 당에 다 맡겼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은 그냥 겸손하게 당이 맡겼다는 그런 어떤 취지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본인의 어떤 권력 의지가 없는 뭐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런 어떤 그 인식을 또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단일화 회담 때는 비공개로 그것도 이제 서로가 서로를 이길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서로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일화 협상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지금 청문회를 한다, 특검법을 한다, 탄핵을 한다,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단 본보기로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한다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설사 정부가 바뀐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대통령이 이재명이 된다 하더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장이 사법부에 인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바꿔야지만 이 사법부의 인사를 민주당 이재명의
어떤 입맛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대법원장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대법원장을 사퇴시키려고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지금 압박을 지금 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9분의 전직 변호사 협회 회장들도 지금 나서서 민주당이 이런 어떤 막가파식 행동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고 많은 지금 현재 그 단체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민주당에서 이렇게 할 것인가? 오늘 제가 모 방송에 그 나가서 이제 그 의원하고 민주당 의원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사업부를 이렇게 압박을 해도 여론에서 그렇게 반발하지 않더라. 맞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저는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민주당이 그래도 여론의 눈치는 이렇게 보는구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지금 단일화에 매몰됐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정말 민주당이 이렇게 허무는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이런 어떤 막가파식 이런 어떤 행동을 하는데 우리가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니까 여론이 지금 민주당에 대한 어떤 강한 질타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더 어떻게 보면 기고만장해서 이 기회에 조이대를 날려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민주당 이런 행태에 대해서 이재명이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한 응징이 여론에서 그리고 당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 얘기도 해주시죠. 왜 그때 대기실에서 만났던 그 민주당 쪽 패널이 그 입법을 이제 얘기했더니 먼저 이제 재판 기일을 변경을 해서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도 놀랐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제가 모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제가 좀 아는 민주당 의원이 있어서 아니 해도 그렇지 왜 이렇게 사업부를 압박하느냐 왜 이렇게 공판기를 이렇게 연기하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요구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민주당 의원이 하는 이야기가 아유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이재명 후보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협박하고 압박하고 가할 수 있는데 사법부가 재판부가 너무 쉽게 공판기를 변경하는 거 보고 우리도 깜짝 놀랐다. 진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참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레짐작으로 우리 그 사법부 이 지금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사법부 계신 분 계시겠죠? 예,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서울 그 고법 형사 7부의 재판부도 참 너무 쉽게 굴복했다. 그리고 그걸 뒤따라서 지금 대장동 재판 다 연기했죠. 곧 뭐 대북 송금도 연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굴복을 해버리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어떻습니까? 법치주의 가장 기본은 법 평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 앞에 이재명만을 위한 이런 어떤 법이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그러면은 법을 지키라고 사법부의 이런 어떤 권위를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지금 이 혹시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사법부에 계신 분이 계시거나 또 판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저희가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정말로 민주당에 있는 모 의원이 대기실에서 야 사법부가 우리는 이재명 후보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빨리 엎드릴 줄 몰랐다. 그 얘기를 정말로 했습니다. 제발 사법부에 계신 판사님들 반성 좀 하십시오. 민주당에서 황마 하면 이렇게 폰만 잡았는데도 이렇게 낯짝 엎드리고 아이고 하면서 수그리는 이런 모습 가면 되겠습니까? 사법부 독립을 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겁니까? 삼권 분립의 의미가 뭡니까? 견제하고 건강하게 균형을 잡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사법부에 계신 우리 판사님들 제발 제가 감정이 좀 약간 북받쳐서 그러는데 우리나라 공화국입니다. 삼권분립 정신을 좀 어렵게 우리가 이제 왕정에서 삼권분립으로 왔지 않습니까? 이 공화국의 원리를 좀 잘 좀 지켜주십시오. 그래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시장주의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젊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 미래 세대가 삼권이 유린되는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세상이 에서 살지 않도록 좀 해주시도록
좀 당부를 좀 드립니다. 예, 지금 댓글에서는 그 국민의힘부터 이제 정당법을 지켜라 뭐 이런 어떤 말씀을 하시는 설기호련님도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정당법을 아주 착실하게 잘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의 당무 우선권을 두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당무 우선권이라는 것은 선거에 관련된 당무에 대해서는 후보가 갖는다는 그런 어떤 의미이고 후보가 모든 어떤 당의 어떤 권한을 갖는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후보 단일화 이 이슈는 경선 초기부터 나왔던 이슈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당 현재 당 지도부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저희가 또 당원들 여론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어제 긴급 여론조사를 통해서 83%의 당원이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86%의 당원이 그 후보 단일화 시기를 후보 등록 이전 11일 이전에 해야 된다고 그 긴급 여론조사에서 당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입장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특히 이번 선거 이슈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 이슈 중에 하나가 개헌 이슈입니다. 그 개헌 이슈에 대해서 우리 당은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왔고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도 처음에는 주장을 하다가 자기들이 이길 것 같으니까 주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내란 종식이 문제다. 이런 대도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 다수가 바라는 개헌은 우리가 오히려 주도적으로 갖고 가야 된다. 그럼 어떤 개헌이냐? 결국은 권력 분리 면에서는 예를 들면 어떤 그 4년 어떤 중임제라든지 그리고 국회 권한을 지금 이제 이렇게 뭐 무한정 탄핵을 남발하고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할 수 있는 어떤 국회의 권한 어떤 문제 그리고 기본권 조정하는 문제 등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헌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 당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장한다고 해서 곧 내각제다 이런 논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어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절체절명의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재명 후보가 정권을 잡게 되고 대통령이 된다면 좌파 독재 포퓰리즘 정부 탄생할 것은 분명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그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어떤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후보 단일을 통해서 반드시 이재명이 집권을 막아야 된다는 이런 대의 앞에 모두가 합심 단결해서 모든 것을 각각의 입장을 내려놓고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뭐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다 겪지만 가장 많이 우리가 세상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입장주의라고 했을 때 입장주의. 내 입장에서 보면 이렇다. 그리고 상대 입장에서 보면 이렇다라고 해서 같은 사안인데도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거. 이게 입장주의인데요. 지금 당연합니다. 단일화에서 성공하면 우리가 대선에 승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입장주의가 좀 양보가 서로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입장주의가 지금 팽팽하고 이게 시간이 흐르고 또 만나는 횟수가 늘수록 또는 대화 횟수가 더 많을수록 입장주의가 좀 완화가 되면서 서로 타협점을 찾게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오늘 밤 내일 아침 요 사이에 아마 좀 진전된 결과 나올 거라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긴급 이제 문자 나왔던 건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김문수 후보가 내일 지방 일정 취소해서 안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화답하는 또 이제 입장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제 한덕수 이제 후보 측에서 나온 건데요. 이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문수 후보자가 회동을 제안하신다면 한덕수 후보자는 언제든 어디서든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회동은 오늘과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회동에서는 후보의 의견뿐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제안과 입장이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김문수 후보가 오늘 내일 안 내려간다 그랬죠.
안 내려간다고 얘기하니까 한덕수 후보 쪽에서 그럼 내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화답하는 메시지를 낸 겁니다.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만남 누가 제안했죠? 김문수 후보가 제안했습니다. 자, 세 번째 만남도 아마 안 내려간다는 소식을 들은 한덕수 후보 쪽에서 그렇다면 우리 내일 만날 준비돼 있다라고 지금 뻐꾸기를 서로 날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내일 아마도 한 번에 아침 일찍 조찬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조찬 모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내일 어떤 깜짝 서프라이즈 결단이 나올 수도 있다. 그 말씀을 좀 아울러 좀 설명드립니다. 예, 댓글에 강진봉님께서 두 분 후보님 다 훌륭하시기 때문에 깎아내리지 맙시다 이런 어떤 말씀이 있었는데 100% 동감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로가 지지하는 것은 좋은데 깎아내려서는 안 됩니다. 특히 없는 사실 가지고 깎아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 후보를 지지하되 그러나 아름다운 경선을 통해서 뽑힌 후보에 대해서는 정말 그 후보가 이재명의 집권을 막을 수 있도록 다 같이 도와야 됩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어떤 그런 운명적인 갈림길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누가 막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재명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가 임해야 된다. 그리고 두 분 김문수 지금 한덕수 후보님 두 분 다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절체절명의 어떤 위기 의식을 갖고 이런 사명감으로 이번에 나오셨기 때문에 저는 두 분 다 결국은 아름다운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든지 간에 충분히 이재명을 막을 수 있다. 그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어떤 생각을 이 밤에 다시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방송을 하면서 어제도 그랬지만 참 처음 시작할 때는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오늘 4시 반에 네네. 국회 사랑채 있었던 두 분의 회담이 사실상 빈손으로 끝났는데 그런데 또 우리 또 이준우 대변인이 또 현직 또 대변인이기 때문에 긴급 또 문자를 통해서 네네네. 또 좋은 소식 예감이 좀 드는 것을 그렇죠. 들어서 네. 또 조금은 마음 편하게 방송을 마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셔서 댓글을 남겨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런 어떤 뉴스를 듣고 편안한 밤 보내주시고 내일은 좀 더 기분 좋은 소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쌈청사의 98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